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야 학원에 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맨날 돈! 어우 진짜 지겹다. 애가 당신 닮아서 멍청한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들어가요. 죄송하다면서 발전이 없어. 발전이. 왔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야야야야. 이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자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살은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살은 얼마나 자주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10년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14,200명으로 하루 평균 39명이 자살합니다. 즉 1시간마다 약 1.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하루 평균 약 9.8명이 자살하는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제 자살의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자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살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다 생각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자살에 대한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 시기를 계획하게 되고 이러한 계획을 실제로 행하는 자살 시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시도의 과정 동안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살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직 죽고 싶은 마음뿐일까요? 아닙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만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과 죽음의 갈등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자살의 위험 신호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위험 신호는 언어적 신호와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로 나타납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처럼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살겠다 등의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거나 나만 없어지면 된다 등의 절망감 또는 죄책감 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동적 신호로는 자살 시기와 수단을 생각하는 등의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자해 흔적, 잦은 지각 결근 등 이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자살 암시글과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도 행동적 신호에 해당됩니다. 상황적 신호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법적 문제, 이별이나 사별 등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는 경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 상황이라도 자살 위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감지하였다면 그 사람이 실제 자살을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물었을 때 실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이유에 대해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자살하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조급하게 해결책을 찾아주려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과 동시에 자살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자살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면 상담보다는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자살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자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수록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상황에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전문기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살 위험에 처한 상대방의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명지킴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같이 살펴볼까요? 요즘 입맛도 없어하고 지친 표정이 자주 보여 걱정돼. 괜찮아? 그랬구나. 혼자서 견디느라 많이 힘들었겠어.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처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너도 그렇니?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과 같은 계획도 세워본 적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돕고 지키고 싶어. 혼자서 견디기는 쉽지 않을 거야. 괜찮다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번 상담받아보지 않을래? 혼자 가기 어려우면 같이 가줄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지킴이를 만나고 난 뒤의 모습 함께 볼까요? 나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어르신, 요즘 힘드신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하는 사회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